시청 단속이 심해지면서 한인 세탁인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 세미나를 실시했습니다. 한인 요식업계가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뉴욕시 빈곤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 환율이 석 달 만에 1,17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가 일회용 용기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페이스북이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짜 뉴스에 거짓 정보라고 표시할 예정입니다. 같은 $100라도 가치는 주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 일대에 초강력 토네이도가 덮쳤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 세탁협회가 제2차 환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뉴저지주 환경청과 각 카운티에서 지역 세탁업소를 방문해 각종 장비의 관리와 법규 준수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미달하거나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운티별로 적게는 $400에서 $4,000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가입 회원들이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벌금을 부과받은 후 협회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협회는 전체 세탁인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말부터 기존 펄크 기계를 더 이상 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주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교육에는 35명의 회원과 2군데 미등록 업소가 참석해 지켜야 할 각종 환경 법규에 대해 익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식 요식업계 구인난이 심각합니다. 주방장은 물론 주방장 보조, 웨이터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식당 창업붐이 일고 사람들이 대거 창업에 나서면서 인력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요리사는 물론이고 지원 업무를 하는 직원을 구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 등 대부분의 주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서 한인 식당들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한편 그보다 필요한 인력의 수급 자체가 쉽지 않다는 업주들이 많습니다. 한인타운 식당에 타인종 고객이 많아지면서 영어 구사가 가능한 서버를 찾기 힘들고 젊은 지원자들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인업계 인력난은 식당업계뿐만이 아닙니다. 사상 최저 수준의 실업률로 인해 구인난이 지난 2년에서 3년간 지속되면서 은행, 의류, 부동산과 같은 다양한 업종에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에 조금 종업원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로 흔히 이렇게 밀접하게 같이 일을 했던 친구들인 그 히스패닉 계열들을 구하기가 어렵고요. 또 구한다 할지라도 그 숙련된 그런 그 인력들이 찾기는 더더욱 어려워요. 젊은 층의 영업 직종 기피 현상도 있어 업계에서 젊은 영업 직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뉴욕시 빈곤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의 빈곤율은 17.3%로 지난 2013년도에 20.9%에 비해서 3.8% 낮아졌습니다. 이는 200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뉴욕시 빈곤율 하락은 뉴요커의 소득 증가와 일자리 증가에 따른 실업률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의 가구 중간 소득 역시 63,799달러로 2013년에 비해서 13% 늘어났습니다. 개인 중간 소득 역시 43,392달러로 6년 전보다 8% 많아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일자리는 2013년보다 50만 개 이상 늘어난
437만 7,920개를 기록해 뉴욕시 빈곤율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시장실 측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뉴욕시 빈곤율은 최저임금 $15 시행과 저소득층 주택 지원, 그리고 유아 지원, 헬스케어 지원 등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빈곤율은 지난 2013년부터 6년 연속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2020년까지 빈곤층 80만 명을 사라지게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환율이 3개월 만에 1,17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종가보다 9.5원 내린 달러당 1,17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 달러화의 약세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과 같은 경제 지표 둔화 여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FOMC의 금리 인하 기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9월 경기 선행 지수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로 전월에 이어 감소세를 보였고 시장 예상치도 하회했습니다. 여기에 연준 부의장이 경기 확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연준이 적절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히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미중 간 10월 관세 인상이 보류된 것과 같은 무역 분쟁의 긴장 완화가 원달러 환율 하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일회용 용기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례안이 뉴욕시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지미 벤 브레머 시의원은 식당과 음식 배달 업체를 대상으로 손님에게 음식 제공 시 일회용 용기 사용 여부를 묻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승낙할 시에만 제공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테이크아웃, 배달 음식도 일회용 용기 및 용기에 담긴 소스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 여부를 물어야 합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6개월 전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은 식당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처음 위반할 시 $100, 그 후 12개월 내 재차 적발 시 $200, 세 번째로 적발 시 $300의 벌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이 조례안은 매년 400여 개의 일회용 용기가 사용된 후 버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회용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페이스북이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짜 뉴스나 거짓 정보를 담은 포스트에 거짓 정보라고 표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창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거짓 정보를 담은 포스트나 사진 등은 거짓 정보란 문구와 함께 회색 필터로 덮여 흐릿하게 표시됩니다. 이를 포함해 페이스북은 대선에 대비한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가 각자 페이스북 광고에 얼마를 썼는지 보여주는 경비 추적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이나 출마할 후보 등 해커나 외국 적대 세력의 표적이 되기 쉬운 사람들의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페이스북 프로텍터도 도입합니다. 국영 매체에 대해서도 별도 표시를 하고 사회적, 정치적 광고를 게재하는 페이지에 조직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공인된 소유자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페이스북은 러시아와 연루된 가짜 계정 51개를 적발해 삭제했습니다. 마이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는 거짓 정보는 돈에 관한 문제를 넘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 조치는 제임자나 언론이 가장 많이 보도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같은 $100지만 그에 따른 값어치가 주마다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경제분석국의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조세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같은 $100지만 미국 내 50개 주에서 주마다 서로 다른 값어치를 지니게 됩니다. 미시시피에서는 $100가 $117의 가치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는 $8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같은 $100가 실제로 가치 평가를 해봤을 때 지역들의 물가 수준을 미국 전체와 비교 분석한 지역 물가 지수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각 주의 주택 임대료를 포함한 소비재 및 서비스의 가격과 비교가 된 것입니다. 현재 지역 물가 지수가 가장 높은 주는 하와이, 뉴욕, 캘리포니아로 밝혀졌습니다. 이 주들의 렌트비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반면에 가장 낮은 주는 미시시피, 아칸소, 엘라바마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높은 뉴욕과 미시시피를 비교하면 미시시피 주에서의 $100는 뉴욕보다 약 35%가량 더 높은 실질 구매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가 그 이하의 가치를 지닌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하와이, 워싱턴 DC,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 워싱턴주 그리고 알래스카 등이 포함됩니다. 수치로 살펴보면 미 전체 평균을 놓고 볼 때 $100가 뉴욕에서는 실제로는 $86.36의 가치밖에 안 되며 뉴저지에서는 $88.57의 가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TV 뉴스 양준호입니다. 폭우와 우박을 동반한 초강력 토네이도가 미국 텍사스, 아칸소, 오클라호마, 테네시주 일대를 20일에서 21일 잇따라 강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수십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댈러스 일대는 17만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고 테네시주도 현재 3만 5천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긴 상태입니다. 건물들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무너지고 박살났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충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댈러스 러브필드 공항을 비롯해 피해 지역에는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됐고 학교들도 휴교한 상황입니다. 목격자들의 발언에 따르면 돌풍과 함께 골프공만한 우박이 쏟아졌다며 큰 우박은 야구공 정도의 크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기상당국은 토네이도 피해 지역에 폭풍까지 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맨해튼에서 담벼락이 무너져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오전 10시경 맨해튼 로어 이스트 사이드 60 노포크 스트리트에서 무너진 담벼락에 공사장 인부 2명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뉴욕시 소방국은 곧바로 담벼락 아래에서 인부를 찾아 인근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 중 한 명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다른 인부는 중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뉴욕시 빌딩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욕시경은 브롱스에서 승객을 찌른 택시기사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10월 13일 일요일 오후 5시경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자 화가 난 기사가 날카로운 것으로 승객을 찔렀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이후 택시기사는 하얀색 토요타 세단을 타고 웹스터 애비뉴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히스패닉계 남성이며 밝은 색의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검은색 스니커즈를 신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경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서 한 남성이 총을 맞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뉴욕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는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의 크리스마스 마을로 유명한 브루클린 다이커 하이츠 지역에서 이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이커 하이츠는 마을 일대 수십 채의 주택이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불을 밝히면서 매년 15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방문객이 몰려들면서 주민들은 푸드트럭 영업으로 인한 차량 매연과 소음 및 쓰레기 등의 불만을 시의회에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 저스틴 브레넌 시의원은 푸드트럭 영업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17일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뉴저지 이스트 러더포드에 위치한 아메리칸 드림 메도랜즈가 25일 개장합니다. 아메리칸 드림 메도랜즈는 32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대형 실내 놀이동산 미켈로이언 유니버스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는 미 대륙에서 가장 큰 실내 놀이동산입니다. 실내 놀이동산 오픈을 시작으로 아메리칸 드림 메도랜즈는 내년 봄까지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한인 2세인 데니얼 강이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뷔익 LPGA 상하이에서 2년 연속 우승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지중가든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2개를 잡아 2언더파 70타를 쳤습니다.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를 기록해 데니얼 강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 상금은 31만 5천 달러입니다. 뉴욕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주 뉴욕 총영사관 9층 회의실에서 첫 위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재외국민들이 더욱더 쉽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올해 11월 17일부터 실시하는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을 내년 2월 15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재외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요즘 흔히들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몸이 아픈 부모님이 계시거나 홀로 남은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요양원이나 양로원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요양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빛 요양원 KT박 원장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은빛요양원 원장 캐티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요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네. 요양원을 고를 땐 어떤 걸 좀 고려를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를 하시면 거기는 몇 분이나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너무 작은 요양원은 가입 비슷한 분들이나 이 건강 상태가 비슷한 이런 친구분들을 너무 고르기가 힘들 것 같고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 큰 데는 또 너무 병원 같고 또 이런 그런 가정집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또 곤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 새로운 데 병원 같은 데 적응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집에 있기에는 또 자녀들한테 내가 너무 부담되지 않나, 짐이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쪽을 잘 고려해 보셔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은빛 요양원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나요? 네, 은빛요양원에는 한국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한국 사람들이 통역이 가능하고요. 낮에는 놀아드리고요. 한국 의사 선생님들, 그다음에 한국 간호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다 계시고요. 뭐 기본적으로 뭐 침구 정리, 세탁, 빨래, 청소 뭐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간호 서비스, 그다음에 뭐 이제 그 환자분이 스페셜 닥터한테 가셔야 된다 이런 닥터폰이 있을 때 앰뷸런스로 우리 한국 직원이 동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버스 여행 해가지고 뭐 동네 한국 마켓에 가실 수도 있고 식당에 가실 수도 있고 이런 서비스까지 다 해요. 어떤 요양원들은 빨래는 집에서 하세요. 가족들이 해오세요. 이럴 수도 있고요. 닥터 포인먼 나갈 때까지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가족분들이 나가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 가족분들이 너무 멀리 산다거나 이러면은 또 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분들은 이렇게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이게 또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 다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양원에는 좀 어떤 분들이 입주를 하나요? 네, 요양원에는요, 보통 요즘은 치매 환자, 뭐, 그 다음에 어떤 노인성 질환, 그 다음에 심신에 이제 상당한 장애가 있어서 24시간 누군가가 돌봐드려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미국에서는 그런 분들이 요양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24시간 돌봐드리는 곳이 너싱홈이라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게 요양 서비스고요. 식사와 요양, 그 다음에 그 외에 필요한 일상 생활들을 다 도와드리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 미국에서는 너싱홈이에요. 네, 그렇다면 요양원에서 또 네. 치료 이외에 좀 다른 서비스들을 기대를 할 것 같은데 네. 은빛 요양원은 좀 어떤가요? 미국에서 1960년대까지는요, 요양원에 대한 특별한 이게 없어서 그냥 이분들을 환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메디컬 서비스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약을 투여하고 간호사하고 의사가 돌보고 이런 걸로 했더니 그렇게 장기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폐해가 생기냐면은 이분들이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이 피폐해지고 외롭고 두려움이 오고 이러면서 정신질환들이 생기고 이런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심신을 다 돌봐야 되겠다 해서 약도 하고 도와드리기도 하지만은 레크리에이션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같이 가면서 이 요양원 서비스가 되게 좋아졌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돌봐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이제 미국에서도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을 그냥 환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한 인격체로 돌보는 그런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요양원을 좀 찾고 계신 분들에게 네. 하고 싶은 말은 없으신가요?
어떤 이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시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배우자가 어떻게 질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이런 자세한 것을 물어본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그 안에서의 생활 같은 거를 좀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시고 몸이 불편하시고 노인분들은 당연히 침대에서 오래 누워서 생활한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몸이 아프시고 몸이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이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24시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 하루 동안 치료도 받지만 여가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그날 나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액티비티나 이런 질적인 면까지 다 이렇게 돌봐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요양원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은빛 요양원에 가시면 좀 마음을 푹 놓고 그렇게 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요양원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빛 요양원 KT박 원장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